노인분들이나 심폐지구력이 너무 떨어지시거나 너무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걷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시지만 40대, 50대, 60대에 큰 지병이 없는 절대 다수의 일반인 분들은 걷기보단 달리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어야 달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운동이 됐다고 착각을 하세요. 네, 쉽게 얘기하면 하루는 굉장히 힘들게 뛰고요. 3, 4일을 쉬는 거죠. 막 근육통도 오고 막 몸도 안 좋고 건강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2, 30분을 뛰어도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과 정말 힘들게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운동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관절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지속도 안 되고 그분들이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든요. 나랑 달리기는 안 맞아.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토요일 3시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한테 달리기에 대해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원래 걷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의 약한 버전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현대의학에서 검증된 사실은 유산소 운동이 노화를 방지하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들이 인간의 수명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걷기 운동도 약한 버전의 유산소 운동으로서 수명을 연장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지내게 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많이 걷기 운동이 각광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달리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많이 노인분들이나 심폐지구력이 너무 떨어지시거나 너무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걷기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시지만 절대 다수 40대, 50대, 60대에 큰 지병이 없는 절대 다수의 일반인 분들은 걷기보단 달리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걷는 것보다 달리기가 훨씬 더 빠르게 심폐가 올라오고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습니다. 시간이 오래 드는 운동을 우리가 수행할 가능성은 줄어들잖아요. 달리기가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심폐를 끌어올리고 코어를 올리는데도 훨씬 더 빠른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나 통증이 강하신 분들 기준이 아니라 내가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몸이 허락하신다면은 달리기가 어려우신 분들만 걷기를 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달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걷기도 바른 자세로 걷지 않은 몸이 잘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달리기는 더더욱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른 자세로 걷지 않으면은 달리기가 몸은 건강에 상당히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무릎도 나갈 수가 있고 허리도 나갈 수가 있고 오버 페이스를 하면서 심폐에 무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오늘은 제가 이 설명드린 거에 딱 맞는 정말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러닝 코치로서 10년 이상 동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주로 전문가 분들도 아니지만 일반인들의 5,000명 이상을 달리기 자세를 교정해 주시면서 어떤 게 지속 가능하고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는 달리기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영복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기대가 너무 크고요. 김영복 선생님은 여러분들 모두 이 방송을 꼭 시청을 하셔서 내가 너무 아픈 게 아니시면 걷기가 아니라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심폐가 빨리 올라오고요. 유산소 운동이 제대로 됩니다.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은 편이 아니시라면 60대, 70대도 건강하신 분은 저는 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걷는 것보다. 안 되시는 분들이 걷는 게 저는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복 선생님 소개는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선생님 같은 경우, 김영복 선생님은, 소개하면 좀 부탁드리고요. 대학교 때까지 중장거리 선수 활동을 하셨고요. 10여 년 이상 러닝 코치를 하고 계십니다. 트레드밀에서 주로는 유튜브나 SNS 한상 통해서 보면은 유튜브에서 트레드밀로 뛰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한 정도의 자세 교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어떻게 달리는 게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게 달리는 건지를 계속 전파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너무 좋은 경력들이 많으신데 한 가지 선생님 생각하기에 좋은 달리기란 어떤 건가요? 힘들게 달리는 달리기가 아니고요. 정말 누구나 운동화 끈을 메고 신발을 신으면 정말 마음 편하게 걸으면서 걷는다는 생각보다는 속도에 싸우는 게 아니고요. 거리와 싸우는 게 아니고 정말 그 거리보다는 내가 뛰고 있을 때 그 네. 행복함을 느끼는 달리기를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요. 선생님이 사전 미팅 때 나는 걷는 거랑 달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본다. 가장 편하게 걷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처럼 네. 나는 가장 편하게 달리는 방식을 연구하고 그 가장 편하게 달리는 방식이 네. 가장 지속 가능한 달리기 방식이고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하셔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고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의사로서 비욘드에서 여러 선생님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네. 똑같습니다. 기타 연주하시는 분들 가장 편하게 연주하는 방법이 가장 기타를 잘 치는 방법이고 네. 모든 악기 하시는 모든 스포츠 하시는 분들 하시면 가장 편하게 그 행위를 하는 방법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달리기에 대해서 정말 깊은 성찰과 진지하게 고민을 해오신 분이시라는 거를 저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코칭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선생님이 지역도 실제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러닝팀을 만들어서 맞습니다. 계속 러닝을 지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온라인 활동뿐만 아니라 네. 뭐 일주일에 뭐 서울도 매주 오시나요, 선생님? 네, 서울도 매주 오고요. 예. 파주에도 제가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있는 곳은 경남 창원인데 예. 저희 팀이 이루어져가지고 예. 러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각 예. 지역별로 한 70명에서 60명 정도가 계시고요. 예. 모두가 다 이제 달리기를 했던 분들이라기보다는 예. 안 아프면서 예. 달리기를 하면서 좀 즐겁게 하고 싶어서 저를 예. 찾아오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활동이 저는 선생님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달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일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지도하는 방식을 오늘 상황에서 좀 보여주시게 될 것 같은데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인지 잘 이해하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는 선생님께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보여주신 선생님 이제 달리기 필요성이나 그런 것부터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달리기의 필요성은 근력, 그리고 바른 자세, 코어, 협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달리기는 모든 운동의 기본이고요. 인간은 가장 원초적으로 동작을 이루어내면서 걸으면서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유산소를 하지 않으면 내 심장을 강화하지 않으면 내 심장으로 인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그 심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운동이라고 하면 내 몸은 건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 심박의 60% 정도의 유산소를 해주는 게 저는 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 되게 좋은 말씀이니까 보통 노화를 볼 때 노인의학에서 심폐지구력이 떨어지는 걸 노화랑 동반된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네. 심폐지구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적게 늙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여기 최대 심박수의 60%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숨이 많이 찬 상태가 전혀 아니죠, 선생님? 아니에요. 예, 전혀 찬 게 아니죠. 아니고 그냥 기분 좋은 정도. 예. 내가 뛰면서 내가 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 그리고 땀이 살짝 나면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서 이제 주위의 환경도 볼 수 있고 옆에 뛰시는 분들과 뛰는 자세를 취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지 막 달리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숨이 차야 운동이 되는 줄 착각하거든요. 예. 그냥 아주 자극적인 게 아니고 조금만 내가 땀이 나는 정도만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최대 그거 6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한 1년쯤 전에 내과 선생님이랑 학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걷기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걷기로 60%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걷기도. 네.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60%가 목적입니다. 자기 최대 심박수의 60%가 목적이고 특별하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70%도 무난하게 하셔도 됩니다. 보통 60% 정도를 정의하기를 숨은 발로 안 차면서 땀이 충분히 정도 나는 상태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생님 만나고 기뻤던 게 보통 우리가 달리기 그렇게 안 뛰어요.
맞습니다. 달리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최대 심박수의 80에서 90%로 막 뛰거든요. 네, 맞아요. 그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운동이 될 만큼 못 뛰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달리기가 아니라 최대 심박수의 60% 정도로 안전하게 달리시면서 달리는 폼이랑 기본적인 자세를 확립해서 맞아요. 그 다음부터 최대 심박수 70%, 80%도 가능하신 분들은 도달하시면 되는 거지. 네. 저는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되게 감명 깊은 게 최대 심박수의 60%로 자세를 먼저 확립을 하고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높은 심박수를 향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일반적인 분들은 내가 어떻게 뛰는지 잘 모르면서 일단 숨이 차고 얼굴이 시뻘개져야 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달리기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확신하고 계세요? 네, 달리기를 대부분의 하시는 분들이 힘이 들어야 달리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운동이 됐다고 착각을 하세요. 예, 예. 그럼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루는 굉장히 힘들게 뛰고요. 예, 예. 3, 4일을 쉬는 거죠. 막 근육통도 오고 예, 예, 막 예. 몸도 안 좋고. 예, 예. 근데 이제 건강하신 분들, 건강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예, 예. 2, 30분을 뛰어도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과 정말 힘들게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운동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관절도 아프고 근육도 예, 예. 아프고 예, 예. 지속도 안 되고 그분들이 항상 똑같은 말을 반복하거든요. 예, 예. 나랑 달리기는 안 맞아. 네, 그런 예.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예. 저를 만나고 나서 달리기를 조금 이해하고 뛰는 방법을 배우고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배우면 그분들이 달리기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이러거든요.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선생님 강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보통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유산소 운동의 권고사항은 48시간 이상 쉬지 말고요. 이틀에 한 번씩 30분 이상 한계 심박수의 60% 정도를 도달한 시간을 가도록 그게 보통 일반적인 학회, 내과 학회나 그런 데서 하는 표준적인 권고사항에 가깝습니다. 네. 근데 걷기로는 그걸 달성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달리기가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아닌가 싶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달리기 좋은 올바른 달리기 자세를 경청해서 들으시면은 누구나 자기 심박수의 60%에 도달하게 편하게 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계 심박수 60%는 절대로 숨이 찬 게 아닙니다. 땀만 나는 겁니다. 땀만 나고 언제나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한계 심박수의 60%지 선생님의 코칭에 따르면은 내가 숨이 차서 못 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오버페이스를 하신 거고 그런 식으로 달리기를 하시면은 그건 올바른 달리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아, 예. 우리 호흡이 너무 잘 맞는데. 네, 처음 달리기 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예, 정확 그런 말씀해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팀에서도 응원을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예. 선생님, 근력에도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 네, 근력에 이제 매년 이제 근육량이 예, 예. 감소를 해요. 예, 예. 러닝으로 근육을 만든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세요. 첫 번째는 러닝이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예. 러닝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러닝을 하면 하체 근육이 굉장히 발달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하고 허벅지 근육들이 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많은 스포츠에 하체의 힘, 엉덩이의 힘이 좋아야 허리도 강화되고 내 몸이 신체가 건강해진다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거죠. 달리기를. 그리고 근력을 움직이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운동을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서서 근육을 만드는 것보다 움직이면서 근육을 만들어야 활동적인 근육이 만들어져요. 근데 걷는 거는 지속성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양을 더 많은 거리를 걸어야 내가 60%까지 도달하는데 러닝을 조금 배우고 러닝을 조금 그 단기간의 시간을 줄인다면 근력 만드는 거는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근력에 대해서는 원래 여기 선생님 준비해서 자료에 50세 이상이 되면 근 감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를 40대 후반 내는 50대에서는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다른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더 빨리 늙을 거라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40대 후반 50대가 되면은 그러니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헬스 이론에도 나옵니다. 제가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이랑도 비욘드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 선생님 하신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도 유산소를 충분히 해서
근육의 펌핑 자체를 높여놔야지 근력 운동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네. 유산소를 안 하면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은 매우 건강하지 않고 성공 확률도 상당히 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산소를 꾸준히, 그러니까 근력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달리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건강에 필요한 근력은 말벅지가 아니라 달리기 선수의 다리가 장수하는 다리라고 생각을 하지,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선수의 그 어마어마한 근력 하체가 저는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장수하는 사람들은 슬림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오래 지속 잘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뭐 중장거리, 저는 오히려 가장 건강하게 사는 몸은 단거리 선수의 몸도 아니고요. 마라토너의 몸도 아니고요. 중장거리 선수 정도의 몸이 가장 오래 살 확률이 높은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체형이 맞는 거고, 그 정도 체형이 이를 때까지 근력 운동을 하는 데는 보통 그 달리기가 되게 도움이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선수 같은 건 마라토너 하시는 분들 아주 훌륭한 영웅들이지만 오래 못 사실 것 같거든요. 느낌이 딱 우리 느낌이 그런 느낌이 받잖아요. 단거리 선수들 힘은 진짜 좋아 보이는데 연세 드시면 젊었을 때 안색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중장거리 선수 하셨던 정도의 체형을 가신 분들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 그 체형상으로는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본격적으로 달리기 자세 교정에 대해 선생님께서 교정을 통해서 일단 설명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요. 나중에 선생님과 저와 같이 어떤 게 바른 자세인지, 다른 러닝 자세 좀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닝 자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띄워드리면, 이제 러닝을 배우러 오셨을 때 이제 자세예요. 이제 올바르지 않은 자세는 교정 전이 왼쪽이고요. 올바른 자세 교정 후에는 오른쪽인데, 이분은 이제 어깨에 굉장히 많이 힘을 주고 달리는 러너분이셨어요. 예, 예. 그래서 목이랑 등이랑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힘, 그러니까 팔에 힘을 주고 본인이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걸 몰라서 팔을 동작을 조금 가슴 쪽으로 올린 다음에 힘을 빼고 팔꿈치, 그리고 다리 동작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동작들이 큰 걸 조금은 줄여서 에너지 소모를 작게 했죠. 이렇게 뛰면서 이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아, 선생님 허리나 등이 안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힘을 주고 뛰고 있었기 때문에, 동작이 교정 전에 막 어깨에다 힘주고 주먹에다 힘을 주고 해고 뛰었기 때문에 아팠던 부분들이 지금 힘을 빼고 힘을 빼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가슴과 배에다가 그리고 엉덩이 쪽에다가 코에 힘을 주고 거기는 힘을 주고 어깨는 힘을 빼서 달리기가 편해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영상에 보시지 그렇거든요. 저는 선생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화면을 여러분 모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전 머리 위치라고 봅니다. 네. 교정 전은 머리가 상당히 저렇게 앞으로 나와 있죠. 네, 저렇게 맞아요.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은 저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엑스트라로 쓸데없는 다른 힘들이 들어가 있다. 머리가 앞으로 나와서 뛰려면은 팔이나 다른 데 부가적인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체중 무게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정 후의 자세를 보시면 머리가 교정 전 자세보다 상당히 뒤로 가 있는 걸 누구나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코어가 잘 확립이 돼서 코어가 아랫배에 힘을 잘 주고 있어서 골반을 잘 잡고, 제2의 코어라고 부르는 기립근이 위쪽까지 잘 기립근 쓰는 요령을 잘 익혀서 머리가 뒤로 가야 됩니다. 저렇게 머리가 뒤로 간 자세로 뛰어야지 지속 가능한 자세고, 저렇게 지속 가능한 자세로 러닝하는 것들이 훨씬 더 무리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교정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공허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영혼의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랑. 감사합니다. 여기 두 번째 사례 한번 설명 주시죠. 네,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예. 엉덩이가 많이 뒤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엉덩이 축이 뒤로, 이제 중심축이 뒤로 가 있는 상태에서 네. 무릎이 전혀 몸 앞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뒤로 발을 굉장히 많이 밀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미는 걸 힘을 주지 않게 하고 착지 부분을 조금 더 앞쪽으로 가져왔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팔 동작에 굉장히 힘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깨에 힘을 뺐다는 걸 몰라요.
가슴에다 힘을 주고 가슴을 활짝 열고 있거든요.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오셔가지고 어깨에다 힘을 주고 가슴을 여는 거를 습관이 돼 있거든요. 제가 지도를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깨에 좀 힘을 빼고 팔꿈치만 움직인다 생각하고 힘을 빼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보는 방향성. 아까 원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늘을 보고 뛰는 분이었어요. 근데 정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얼굴이 몸보다 앞으로 나와 있고 이분은 몸보다 뒤로 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심축을 조금 앞으로 가져와서 중심축을 올바로 세우니까 달리기가 이렇게 자세가 바뀐 겁니다. 제가 한마디 거들면요. 이분 자세, 전후 자세를 보면 제일 큰 차이는요. 이분은 아주 신기하게 골반에 후경사가 있는 상태로 걷고 계신 겁니다. 요추가 C자로 이렇게 쑥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요. 이분은 요추가 반대로 역C자로 된 거에 가깝게 골반이 앞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달리기를 하고 계십니다. 전 상태를 보시면은 여기 허리를 보면은 이 허리 부분이 이게 뒤로 약간 말려 있는 느낌입니다. 골반 자체가 약간 이렇게 뒤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반 자체가 전경사가 아니라 후경사가 될 정도로 이렇게 골반이 뒤로 말려 계셔서 그러니까 골반이 제 위치에 있고 다리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골반이 앞으로 누워 있어서 무릎을 피지 않아도 발이 앞으로 나갈 정도로 골반이 앞으로 뒤집어져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 팔 같은 경우도 아까 분이랑 비슷한데요.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건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팔에 힘이 나가는 겁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왔으면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가슴을 억지로 피면은 이렇게 팔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서 가슴을 피려고 하니까 앞뒤로 휘두르려면은 가슴을 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가슴을 피려면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머리가 뒤로 가 있으면은 그냥 팔이 흔들어지는데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치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 위치랑 목의 위치, 골반의 위치랑 머리의 위치를 두 가지가 교정이 되면서 뭐 다른 것들도 전체적으로 좋아지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이분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무릎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 보면은 되게 정지 화면이 여기 아까 이분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무릎이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최대한 앞으로 가도 무릎이 앞으로 안 나가는데 발은 앞으로 나가잖아요. 참 신기한 게 저게 골반이 앞으로 뒤로 돌아 있어가지고 무릎을 피지 않아도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앞으로 갈 수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 자세를 보면은 완벽하게 무릎이 앞으로 나오죠. 이건 골반이 제 위치를 잡으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자세가 어떤지 러닝 코치, 그러니까 자기가 러닝 머신에서 선생님 처음에 달리기를 러닝을 할 때 러닝 머신에서 뛰는 게 좋나요? 아니면 야외에서 뛰는 게 좋은가요, 선생님? 만약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없다면 야외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도하는 선생님이 있다면 러닝머신을 저는 추천드려요. 러닝머신을 뛸 경우의 장점은 그 두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건데 만약에 달리기를 지도하는 분들 선생님이라면 러닝머신에서 걷는 법도 알려줄 수 있고요. 뛰는 법도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근데 외부 바깥에 나가서 만약에 걷는 거라고 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지도를 해도 힘을 빼는 방법을 모르세요. 교정이 어렵다. 그렇죠. 지면을 짚고 누르고 밀고 차고 이러거든요. 근데 트레드밀에서는 내 몸 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힘을 빼는 방법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그 활동을 보니까 선생님 그 러닝머신에서 뛰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 선생님 답변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뭐 무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료래요, 선생님. 나중에 채널 가르쳐 주시면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면,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러닝머신에 뛰면 혼자 뛰면 긴장을 하게 돼서 오히려 처음에 저는 환자분한테 달리거나 걷기 할 때 실외를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코치가 있고 교정을 받을 때는 트레드밀에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바로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걷기나 달리기 하실 때 본인 자세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내가 걸으면서 무릎이나 허리나 목이 아프시다면은 선생님 이따 채널 얘기해 주시고요. 선생님한테 보내시면 선생님께서 그거에 방금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십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영상 좀 보여주시게. 다음 사례 보여주십시오. 이 러너분 같은 경우는 골프 선수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골프하는 친구들은 중심축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예. 방향이 러닝하고. 근데 요즘 운동은 모든 게 기본이 달리기다 보니까 예, 예. 골프 선수들이 저한테 러닝을 많이 배우러 와요. 예, 예, 예. 왜 그러냐면 러닝을 뛰면 골프 선수들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보면 뛰는 자체가 허리가 아플 정도로 뛰고 있거든요. 예, 예. 바운딩도 많이 되고 예, 예. 힘도 많이 줘서 발을 뒤로 많이 하고 예, 예. 팔 동작도 굉장히 크고 예, 예. 달리기는 처음에 뛸 때 처음에 이제 내가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땐 힘을 좀 빼고 뛰어야 되는데 천천히 뛰는데도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400m 이상을 못 뛰었던 친구예요. 예, 예. 근데 달리기 자세 이날에 1km 이상을 뛰었거든요. 예, 예. 달리기 자세만 바꿔서 보면 팔동작 크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있고 원장님이 말한 것처럼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고 예, 예. 그리고 다리가 무릎이 앞으로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 예. 뒤로 그냥 막 흘러요. 예, 예. 트레드밀의 속도에 따라서. 근데 바뀐 영상을 보면 나의 몸보다 무릎이 앞으로 나오고요. 예, 예. 그리고 가슴은 열지 않고 팔 동작이 작아지면서 에너지를 작게 쓰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은 제 느낌상으로는 어떤 느낌이시냐면은요, 똑같습니다. 이분도 엉덩이가 뒤로 말려 있으셔서 무릎을 굽히지 않고 뛰고 계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골프 기본 자세가 기마 자세잖아요. 맞아요. 골프 기마 자세처럼 허리를 하고 뛰고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허리가 그대로 있는 거고요. 네. 이게 허리가 그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허리가 말려 있으면 머리도 앞으로 나가게 되고 두 개 같이 움직이는 거야. 맞아요. 허리가 뒤로 말리면은 목도 앞으로 나오게 이게 두 개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은 골프 셋업 하시는 것처럼 허리가 되어 계신 느낌이 좀 강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불합리한 골프 셋업 자세가 결코 힘이 빠져 있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네네. 골격을 제대로 잡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그 축에 대해서 힘을 빼는 거지 힘을 그렇게 많이 빼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골프 셋업 자세처럼 뛰고 계신 느낌이 좀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조금 후에는 선생님 교정 받은 이후에는 많이 발이 상당히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네요, 선생님. 저도 놀랐습니다. 예. 네, 교정을 하면서 예, 예. 골프 선수들이 이분만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전부 이 교정 전의 자세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골프하는 친구들이나 선수들은 힘을 주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 어드레스 하는 자세로 그렇죠. 뛰는 거죠. 네, 그래서 방향을 러닝 자세로 바꿔주니까 예, 이렇게 예. 딱 바뀐 겁니다. 네, 이거 되게 기뻐하셨겠습니다. 되게 선수들은 좋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운동 능력이 되게 관련이 많은 거여가지고요. 네, 정말 맞습니다.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 보여주시죠. 네, 이분도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와서 러닝 자세 교정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강이하고 무릎이 굉장히 아팠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프겠는데. 이제 러닝은 이제 걷는 것도 그렇고 러닝도 그렇고 전진형 운동인데 예, 예. 힘을 줘서 바닥을 누르면서 점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팔 동작도 이제 달리기를 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 예. 모든 동작을 크게 해야 예. 내가 달린다고 착각을 하세요. 예, 그래서 예. 달리기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 전부 이렇게 동작이 다 커요. 그래서 그 동작들을 작게 만들고 힘을 빼고 달리기는 점핑 운동이 아니고 예, 예. 우리가 걷는 것처럼 앞으로 전진 운동이니까 트레드밀이 내 몸 쪽으로 돌아오면 착지를 하고 힘을 줘서 누르지 말고 그냥 보내라고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자세가 바뀐 겁니다. 제가 딱 이 그림 보면은요, 드는 게, 이분은 이 교정 전자세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뛰긴 뛰는데요. 네, 맞아요. 무게중심이 상당히 뒤에 있는 느낌이어서 무릎도 안 펴지고 몸은 앞으로 가는데 실은 무게중심이 뒤에 있으니까 체중 이동이 제대로 안 되는 자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여기 교정 후의 자세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상태보다는 무게중심이 상당히 앞으로 나와 있는 느낌이 좀 가지세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런닝도 결국 체중 이동 움직이기 때문에 네. 체중 이동이 가볍게 될 수 있게 코어를 잘 확립하고 나머지는 좀 이완하고 뛰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예. 그 독자님이 그래서 매직이라고 그러시는데요. 마법사님. 5번째 사례입니다. 예. 네, 이 러너분 같은 경우도 이제 교정을 와서 중심축이 뒤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예. 힘을 줘서 발을 많이 뒤로 많이 차다 보니까 예. 신발을 보니까 앞에 축이 많이 달아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교정 후에는 보시다시피 동작이 작아지고 힘 빼고 몸보다 무릎이 앞으로 나오고 예, 예. 그리고 이 러닝 같은 경우는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50대세요. 예, 예, 예. 근데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아파서 못 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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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시면 똑같아요. 지면을 강하게 누르면서 발을 뒤로 차거든요. 예, 예. 근데 달리기를 기본적으로 찬다고 다들 생각하세요. 예, 예. 근데 천천히 뛸 때는 차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예. 내 몸의 중심축이 올바르게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걷는 자세에서 포지션만 바꿔서 작은 동작에 큰 동작이 아닌 작은 동작에 힘을 빼고 코어의 중심축만 잡고 있으면 결코 힘들지 않은데 뛴다 하면 동작이 커져요. 지금 이 동작처럼 뛰어야지 하면 동작이 커지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한 200~300m 뛰면 아 나는 달리기가 안 맞아. 지면을 누르니까 무릎이 아픈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동작을 바꾼 겁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느낌은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일맥상통한데 결국 이분 전후 달리기를 보면은 네. 지면을 착지하는 순간 이건 무릎이 상당히 많이 펴져 있습니다. 네. 지면을 착지하는 순간 무릎이 좀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닿는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착지하는 과정에서 게이트에서 무릎이, 그러니까 다리를 최대한 뻗은 순간보다 어느 정도 회수가 좀 일어난 다음에 지면을 닿는 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미드풋 착지가 좀 되면서 네. 무릎이나 그런 거에 부담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정 전 상태에서는 무릎이 거의 펴진 순간에 지면을 닿게 되는데 네. 이거는 무릎이 좀 펴졌다가 굽혀진 상태에서 지면을 닿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당연히 말씀을 드립니다. 무릎을 쫙 펴고 지면에 닿으면 닿을수록 무릎에 힘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통은 제가 팔을 여기 짚을 때 굽히고 짚으면 팔꿈치에 무리가 안 가겠죠. 펴고 짚으면 짚을수록 팔꿈치에 힘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릎을 좀 굽힌 상태에서 지면에 착지하시는 것들이 특히 무릎이 아프신 러너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선생님께서 미드풋 착지를 말씀하신 중간 발 쪽으로 네. 지면에 닿아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매우 격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걷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선생님. 네, 러닝을 위한 걷기는 부자연스러운 예, 행동 예. 패턴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동작을 크게 만들면서 어깨와 발에 힘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발을 제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면을 강하게 누르면서 뛰기 시작하면 내가 힘을 줘서 지면을 누르기 때문에 무릎이나 엉덩이, 허벅지 그냥 쓸데없는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뒤를 발을 찬다? 달리기를 하면 대부분의 러너분들이 힘을 줘서 발을 뒤로 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뛰니까 심박이 빨리 올라오고 힘든 거거든요. 예, 예. 긴 거리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발은 우리가 걸을 때 강하게 밀지 않는 것처럼 예, 예. 보폭을 조금 동작을 작게 해서 밀지 말고 뛰는 동작으로만 바꾸면 예, 예. 좀 더 쉬운 러닝이 될 수 있고요. 무릎을 피면서 뒤꿈치 착지를 하면 예, 예. 뭐 아킬레스나 발목 그리고 종아리에도 무리가 많이 갑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무릎을 조금 굽혀서 포즈라는 동작이 있는데 포즈 동작을 잡고 러닝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동작에는 힘을 주면 억지로 동작이 만들어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힘을 약간은 빼고 하지만 이제 코어에는 힘을 빼지 않고 코어에는 힘을 준 상태에서 내 몸과 수직이 되게 만들어서 러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 말에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제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은 파워워킹 하는 거랑 정반대인데요, 선생님. 네. 예, 파워워킹에 대해서 어떻게 파워워킹 하면 팔을 억지로 크게 힘들고 어깨도 억지로 펴고 세게 다 힘을 주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파워워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파워워킹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 파워워킹이 일반인 분들한테 예. 과연 저 역시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 러닝을 할까? 파워워킹을 할까? 근데 힘을 줘서 걸으라고 하면 진짜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나 예. 아니면 어깨가 약하신 분들이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예. 파워워킹을 하면서 다친 분들을 저는 더 많이 봤어요. 예. 근데 파워워킹을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파워워킹을 하면서 트레드밀에서 걷는 분들을 봤지만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처음에는 건강해진대요.
근력도 생기고 막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고 예. 힘을 줘서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선생님 무릎이 아프죠? 허리가 아프죠? 그거는 힘을 너무 강하게 힘 빼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니고 힘을 줘서 걸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아, 저도 선생님 말에서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걷는 거는 근력 운동이라기보다는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입니다.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는 거의 본질적인 거는. 그러면은 걷는 게 잘 되면은 가장 편안하게 걷는 걸로 원래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가장 편안하게 걷는 거에서 조금 더 가장 편안하게 뛰는 방식으로 나가는 게 저는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그걸 파워워킹 형태로 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동작들을 많이 하게 돼서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똑같습니다. 원칙은 강한 코어 대비 약하게 다리 다른 곳에 힘이 들어가는 건 안전합니다. 근데 코어보다 껍데기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허리고 무릎이고 다리고 다 밸런스가 깨지면서 통증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강한 코어가 안 길러진 상태에서 파워워킹을 해서 껍데기 근육들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선생님 같으신 분이 파워워킹을 하면 되게 안전하게 잘 하실 거예요. 왜냐면 코어가 되게 강하실 거거든요. 코어가 되게 강한 사람이 파워워킹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코어가 약하신 분이 파워워킹을 해서 코어를 기르려고 하면 잘 안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부상 위험이 크실 가능성이 커서, 네, 맞아요. 저는 파워워킹보다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몸을 최대한 이완해서 최대 심박수의 60까지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시는 게 건강 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의학적으로도 본래의 개념이 훨씬 더 맞는 운동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영혼의 원장님. 파트너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까요? 네, 건강하게 달리는 상태는 최대 심박의 60%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요. 한계 심박수는 한 개라고 해가지고 막 힘들게 뛰는 그런 달리기는 본인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인 분들이 한계점에 부딪힌다? 본인의 한계점이 어딘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계에 갔을 때는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단계에 본인한테 채찍질을 하는 분들의 러닝이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추구하지를 않아요. 그 교육도 하고 있고 달리기를 배우는 교육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른 자세는 코어에 힘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자세인데, 접지 방법은 저는 미드풋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미드풋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흔히 생기는 우리들이 이제 달리기를 하면 무릎도 다치고 발목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엘리트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한 계기가 부상이었어요. 예. 근데 저 역시도 어릴 때 달리기에 대해서 선수는 했지만 방법론을 배우지 않고 예. 그냥 힘들게 운동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극기 훈련 참아라. 그렇죠. 그냥 그걸 네 한계를 뛰어넘어라. 네.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냥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는 항상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부상당해서 은퇴해 보니까 다시 달리고 싶은데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시 너무 달리고 싶으니까 달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고 착지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미드풋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 이렇게 제가 해석을 제 나름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요. 한계 심박수는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들이 다 있고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하면 되는데 이게 불편하고 번거롭습니다. 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리고 선생님이랑 저랑 한계 심박수의 60%, 최대 심박수의 60%를 숨이 별로 차지 않으면서 땀이 지속적으로 나는 단계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통 70%까지는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하냐면요. 내가 언제나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이거를 더 뛰면은 좀 있으면 지치고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60%를 상회한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언제나 계속 뛸 수 있을 것 같은 상태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 강도는 내가 땀이 좀 나는 건 괜찮고 내가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가 한계 심박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코어에 힘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자세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코어에 힘이 안 들어가면 바른 자세가 안 됩니다. 맞아요. 코어에 바른 자세가 안 되면 코어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동정면의 앞뒷면 같은 말씀인데 코어에 힘을 잘 주는 거 아까 예시로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머리가 앞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헤드 포워드 포스처 거북목이라고 부르죠. 정확히 말하면 헤드 머리 앞 자세라고 원래 미국에서는 부르거든요. 머리가 무조건 뒤로 와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으면은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어깨를 팔을 휘둘러야 되니까 팔을 펴야 되잖아요. 네. 머리가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으면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합니다. 근데 이게 머리가 뒤로 가면 손에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이 이거랑 이거 해보시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어깨는 팔을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어깨는 필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려면은. 어깨는 피는데 머리가 앞으로 나갔으면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뒤로 들어가고 등 쪽이 견갑골 등 쪽에 기립근 쪽에 적당한 힘을 줘서 가슴이 편안하게 펴져야 됩니다. 머리가 상당히 뒤로 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의 기본을 이루는 거고 이 상태에서 아랫배 쪽에 항문보다 훨씬 더 아래쪽 그러니까 배꼽보다 훨씬 더 아래쪽 그 속은 라인보다 더 아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쪽에 강하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서 등 쪽 근육 견갑근 사이에다 살짝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유지하려는 인지를 희미하게 만든 상태에서 계속 뛰다 보면 이게 강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인지가 안 된다는 상태에서 출렁출렁 하면서 계속 뛰다 보면은 이게 이게 달나라로 가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나한테는 달리기가 맞지 않고 힘이 들고 난 못해 먹겠고 그런 식으로 가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접지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코치님께서 미드풋 착지를 말씀 저는 매우 동의하는 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뭐가 효율적으로 달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드풋 착지를 하면 전제가 미드풋 착지 장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무릎을 핀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발의 가운데가 지면을 닿으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을 최대한 피고 닿으면은, 그러니까 발이 최대한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닿으면은 뒤꿈치부터 닿게 되어 있습니다. 뒤꿈치부터 지면을 꽝꽝 찍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무릎을 상대적으로 더 피고 닿게 되겠죠. 그럼 관절의 힘이 더 커집니다. 무릎을 상대적으로 좀 굽히고 닿는 게 더 낫고요. 그리고 미드풋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게 발목의 쿠션을 활용하게 됩니다. 닿는 순간 완충이 되거든요. 완충이 되기 때문에 충격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근데 완전히 앞쪽 포어풋 착지는 발가락에서 너무 접지 자체가 불안정할 수가 있으니까 미드풋 정도에서 착지하는 게 발의 지면에 닿는 순간에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드풋 착지가 좋다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미드풋 착지가 좋은 게 미드풋 착지를 하려면은 코 중심 이동이 빨리 일어나야 저게 됩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으면 미드풋으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미드풋 착지가 그리고 엉덩이가 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힐 스트라이크는 되거든요. 발 뒤꿈치 먼저 닿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미드풋 착지를 제대로 하려면은 엉덩이가 상당히 잡혀 있어야 되고 무게 중심이 상당히 앞으로 나와 있어야지 다리가 충분히 나갔다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면을 닿게 됩니다. 근데 엉덩이가 뒤로 나가 있으면은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면에 발 뒤꿈치가 닿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드풋 착지가 코어를 잘 잡아주고 바른 자세를 확립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착지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습관들이 우리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습관들이 무릎, 발, 허리, 무릎은 무릎을 펴서 닿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발은 발목 완충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허리는 몸을 피고 체중을 이동하게 해주기 때문에 무릎, 발, 허리의 부상을 줄일 가능성이 전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신동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 채널 좀 소개 좀 해주실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실제로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선생님한테 러닝 하는 거 지도 받고 싶었는데 선생님 어떤 식으로 연락하면 그러니까 유튜브에 선생님 댓글 달면 되나요, 선생님? 네,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제가 베가베리 러닝팀 소속으로 감독으로 지금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러닝 브랜드고요. 러닝에서 이 인스타에 베가베리를 치면 제가 나오고 DM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1대1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그룹으로 서울하고 파주하고 그럼 보내시는 일주일 정도는 모든 거에 다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은 뭐 인스타 DM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인스타에도 제 거에 예. 핸드폰 번호를 적어놨어요. 예. 자유롭게 그냥 보내주시면 예. 아. 제가 언제든 체크해드리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언제든 보내주시면 한 일주일 정도는 모든 네. 영상 다 대답해 주시는 걸로. 그럼요. 다 보충해 주시는 걸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운동하실 때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러닝 하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필요한 정보인데 이런 식으로 코칭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을 처음 봤거든요. 선생님을 만나고 되게 기뻤고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바른 자세로 운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고요. 러닝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너무 걷기가 과도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가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언제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건 안 좋고 몸에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은 보다 더 효율적인 유산소 운동으로서 달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거를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원장님. 예, 그리고 제 질문 몇 가지 좀 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는 나의 행복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들까봐 뛰는 것도 각도를 좀 가파르게 해서 빠르게 걷는 것도 좋은가요? 빠르게 걷는 거는 저는 빠르게 걸은 것보다 차라리 뛰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무릎을 포즈라는 동작 조금 아까 무릎을 굽히고 뛴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의 러너분들이 뛰는 거랑 걷는 거랑 구분을 못 하는데 예. 그 걷는 속도에서 포지션만 바꾸면 돼요. 손만 올리고 얼굴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올바른 자세로 그냥 뛰는 동작만 취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긴 거리를 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차라리 빠르게 걷는 것보다 천천히 뛰는 걸 저는 더 추구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네. 말씀드린 그러니까 미드풋 착지라면 걷는 게 무릎에 별로 부담이 안 가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환자분이 그댄 나의 행복님은 뛴다고 하면 발 뒤꿈치로 지면을 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맞아요. 우리 김영복 선생님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뛰더라도 발 뒤꿈치로 지면을 때리는 게 아니라 중간 발 정도로 지면을 착지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무릎에 큰 충격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미드풋 착지가 제대로 되도록 천천히 연습을 하시면서 달리기를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걸어도요, 뒤꿈치로 지면을 꽝꽝 때리면 아픕니다. 맞습니다. 걸어도 뒤꿈치로 지면을 꽝꽝 때리면 아프기 때문에 착지 순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하려면 물론 이게 미드풋 착지라는 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코가 아까 몸을 척추를 바로 세우고 코어에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체중 이동도 잘 되고 전문가적인 코치를 좀 받아야 되지만 약하게 하면서 이 기본적인 가이드 방향을 따라가시면서 미드풋 착지를 하면서 가벼운 러닝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셨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그대는 나의 행복님의 건강 증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꽃피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디스크 온 다리에 무릎이 조금 안 좋은데 달리기도 될까요? 아니면 경보가 좋을까요? 저는 경보보다 달리기를 더 추천드립니다. 경보보다 예.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저는 걷는 것보다 달리기가 근육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내 심폐도 그렇고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도 아파요. 걷는 거리로 차라리 10분을 걷는 것보다 차라리 뛰어서 3분, 4분을 뛰는 게 운동 효과는 더 많아요. 심장에 자극도 더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동 효과도 더 있고 그 다음에 긴 거리를 걷지 않아도 그만큼의 운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빠르게 뛰지 말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걷는 속도에서 천천히 자세를 취해서 조금씩 20m, 30m 뛰고 걸어도 좋으니까 뛰는 습관을 조금만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도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무릎에 경보가 저는 제가 코치님 부탁드려요. 경보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다음번에. 이거 생각을 해보시고. 네, 언제든 제가 걷는 것도, 걷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걷는 거와 조금 다르게 제가 교육을 하고 있어서 저에게 또 한번 시간이 주어진다면 언제든 제가 와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경보 선수들이 경보하는 거 보면은 코가 진짜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면서 빨리 걸을 수가 없어요. 자세가 목등 허리가 일렬로 쫙 펴져 있으면서 몸이 아주 코에 힘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상태로 걷거든요.
그렇게 걷는 것보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대로 뛰는 게 훨씬 편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경보처럼 걷는 건 되게 수준이 높은 걷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빠르게 걷기 위해서 코어를 엄청나게 안정시키고 걷는 거거든요. 걸음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걷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살살 뛰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일 가능성이 크십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 왔다고 상관없습니다. 경보처럼 걷는 거는 아주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걷기지 그냥 빠르게 걷는다고 경보처럼 걷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봄비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중장년층도 달리기 해도 관절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는데 선생님. 중장년층이면 더 달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근육량도 줄어들고, 그럼 다리 근력도 빠질 거고, 심장은 노화가 돼서 약해질 거고, 그럼 심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빨리 내 몸은 퇴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러닝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배우고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대부터는 유산소 운동을 안 해주면은 몸이 빨리 늙어요. 중장년층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산소 운동을 달리기를 해도 되고 자전거를 타도 되고 사이클을 해도 되고 탁구를 쳐도 되고 테니스를 쳐도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중장년층은 꼭 하셔야 되고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유산소 운동 중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 심박수를 60을 지켜서 편안하게 달리시면은 달리기보다 안전한 운동이 없습니다. 실은 맞습니다. 사이클이 훨씬 더 위험하고요. 네. 수영이 훨씬 더 힘듭니다. 60%의 심박수를 자기가 잘 조절할 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운동 강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운동 중에 달리기만한 게 없습니다. 중장년층은 특별히 아프신 데가 없으시면 달리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해도 되나요가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걷기가 아닙니다. 걸어서 한계 심박수를 60 만드는 게 별로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달리기를 통해서 한계 심박수를 60을 만들어서 내 심폐지구력을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강화하시는 방향이 건강을 설계하실 때 훨씬 더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럼 호사님께서 질문 주신 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2기에 오른쪽 무릎 연골이 찢어져 있는데 달리기를 해도 되나요? 전 이렇게 말씀드려요. 붓지만 않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동작을 해도 무릎이 시큰하고 아픕니다. 근데 그거 안 아플 만큼만 운동을 하면 운동하지 말란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 운동 안 하면은 운동을 안 해서 얻는 문제도 있으시기 때문에 무릎이 붓는 느낌이 없으시다면 무릎 연골이 좀 찢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진행성 파열이면 무릎이 붓고요. 무릎이 걸립니다. 찢어져 있더라도 진행성 파열만 아니면은 움직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무릎이 붓지만 않는다면은 일반적인 달리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달리기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뛰는 게 아니에요, 실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이렇게 안전하게 뛰시는 달리기라면은 하시는 게 당연히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두과장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시간이, 호두과장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러닝화의 특정 부위, 밑창이 다른 현상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랑 관련이 맞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자연스러운 달리기가 맞습니다. 내 달리기 자세가 밸런스가 맞지 않고 코어가 올바르게 잡혀 있지 않으면 뭐 왼쪽 외측이 닿을 수 있고 오른쪽 외측이 닿을 수 있고. 그러니까 미드풋 착지하면 절대로 특정 부위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올바른 자세로 달리기를 하면 신발 부위가 닿는 게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천천히 뛰시는 분들은 미드풋 착지를 정확히 했을 때 신발을 더 오래 신어요. 오래 전 신고.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올바른 자세가 아니신 분들은 신발이 지우개처럼 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신발 사진도 막 찍어서 보내주세요. 선생님 제가 어느 부위가 잘못됐나요? 코치님 제가 어떻게 지금 뛰고 있나요? 근데 너무 많은 러너분들을 지도하고 있다 보니까 신발이 밑창만 봐도 아 이분이 오른쪽이 밸런스가 무너졌고 왼쪽이 무너졌고 바깥쪽으로 빠지고 있거나 그럼 이거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자세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아이고, 잘못된 거라고 하시네. 노조민님 질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노조민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골다공증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은가요? 선생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한 운동은 정말 피해야 되는 건 맞아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 막 무게를 싣고 아니면은 파워워킹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혼자도 좋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천천히 뛰었다 걷다를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피하는 게 아니고 그 운동의 강도를 높여서 숨이 차고 힘든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만 운동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러너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골다운증 있는 분들을 지도도 해봤어요. 근데 과연 뛸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운동 패턴을 5분씩 끊어서 제가 스케줄을 드렸었어요. 저랑은 한 30분씩 같이 걷고 뛰고 다른 운동도 하면서 했는데 5분부터 시작해보세요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20분을 뛰더라고요. 매일같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는 희망이거든요. 신발 신는 것조차도 힘들고 달리는 게 힘든 줄 알았는데 천천히 뛰니까 내가 5분을 뛰고 10분을 뛰고 20분을 뛰고 건강은 반복적으로 트레이닝이 됐을 때 꾸준히 했을 때 나의 심장에 자극이 가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심장이 약하면 심장이 약하고 운동을 꾸준히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계속 자존감이랑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우울해지고. 근데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내가 많은 결과치를 보려고 하면 못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결과치. 오늘은 내가 운동화 끈을 메고 바깥에 나가는 것까지만 하면 저는 거의 100%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무릎이 아픈 거는요, 무릎 안 아플 수 없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한번 오면요, 뭘 해도 무릎이 아픕니다.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근력이 더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하셔야 되고요. 허리 골다공증은 우주 비행사가 무중력 상태에 있으면은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면 적당한 정도의 압력을 주는 거는 뼈 건강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과도하게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달리기는 골다공증 관리도 당연히 도움이 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심폐지구력이나 그런 것들이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자신감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골다공증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10분 뛰다가 30분 뛰시게 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니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토요일 낮, 여러분, 김영수 선생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님 다음에 모시고 다음에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또 다른 거 준비해서 한번 오겠습니다. 너무 준비도 너무 잘해주셨고,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김영복 선생님이 달리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느낌이 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달리기 좀 더 관심을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겠고요. 김영복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기 달리기 자세가 맞는지 김영복 선생님 많이 여쭤보시고 모두 다 건강 증진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달리기는 항상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힘든 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요. 운동화를 신는 자체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뛰면 숨이 차야 달리기로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운동화 끈을 메고 바깥에 나가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정말 한 발짝이라도 뛸 수 있다면, 여러분이 걷고 있다면 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뛰는 거를 두려워하는 건 숨이 찬다고 생각해서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화 끈을 메고 한번 나가서 10발짝을 뛰어보고 10발짝을 걷는 거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목표를 너무 크게 갖지 말고 작게 아주 조금씩 하신다면 달리기는 절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선생님은 병원 재활센터에서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